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다주택 소유자나 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를 인상하는 거, 이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아까 자세하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는 등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임대시장으로 끌어내자는 발상이긴 한데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78.5%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8.86%에 그쳤습니다. 이 세대별로 보면 아무래도 30대가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요. 85.7%가 가장 높고 반면에 5, 60대에서는 찬반 비율이 23%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내놓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정부는 아무래도 보유세 인상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 결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지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70% 이상 고른 지지를 얻었는데요. 다만 문재인 정부 지지 여부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해 볼 때 그 차이가 좀 확연해집니다. 예를 들면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83.2%가 보유세 인상을 지지하는 반면에 부정평가층은 찬성 의견이 59.7%에 그쳤고요.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87.3% 찬성하는 반면에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자의 56.7%만 찬성 의견을 내는 등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진행이 됐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지 확대를 위해 정세를 해야 된다는 논쟁은 늘 있어 왔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번 여론조사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55.7%, 반대한다는 의견이 41.3%로 나타났는데요. 절반 이상이 보유세 정세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복지 확대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좀 경향들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면서요? 또 복지 확대를 위한 정세에 대한 찬성 의견은 복지 수요 대상자와 반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생활 수준에 따라서 찬성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 수준이 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0.1%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중이나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많았습니다. 복지 혜택을 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낸다는 현상이겠죠. 그렇군요. 또 이거는 좀 지난주에 있었던 조사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채용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긍정의 대상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수준이 좋아진다고 답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주는 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개선돼서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58.1%, 기업 운영이 어려워져 경제가 나빠질 것 응답이 35.3%로 그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났다고요? 아무래도 취업 일선에 있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한 반면에 60대 이상은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를 주로 하거나 막 일자리를 진입하는 19세, 29세 긍정 답변이 72.0%, 그다음에 40대가 60.1%, 30대는 66.1%,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39%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복지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은 등호라 그러는데 같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 같다.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 중 73.1%가 최저임금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개선된다고 했고요.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는 사람 가운데 76.1%도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4주간 뭐 그 상승세가 멈췄다는 조사가 저번 주에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는 국정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지만 70%는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에 대해 직무 수행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지난주보다 1% 하락한 74% 조사됐습니다. 네. 반면에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포인트 오른 18%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직무 수행의 긍정평가자들 그 이후로 뭐 소통 잘함, 국민 공감 노력, 뭐 서민을 위한 복지 노력 확대, 최선을 다하 열심히 일한다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부정평가자들은 과거사 들춤, 뭐 보복 정치 이런 게 22% 정도로 드러났고요. 네. 국회 안보, 과도한 복지, 보여주기식 정치 등으로 이유를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앤리서치 박인복 대표와 12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